준석이가 알려준 대로 헤드라인 한번 읽어볼게요. 개고기 라인이 절반. 검찰총장 후보군의 보복 기소 검사도. 윤석열 이름을 개고기로 바꿔도 되겠어요. 좀 웃어주시면 안 돼요, 진짜. 용산 개고기. 하하하하. 뭔가 맞죠? 인간들이 방송을 참 못하네. 자기 멘트만 막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내 멘트가 안 들어오지 지금. 네, 지금 심각합니다. 저기요. 원한 PD한테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헤드라인만 개고기로 바꿔주세요. 용산 개고기 라인이 절반. 우리 준석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윤석열 이름 그대로 쓰는 게 좀 그러네. 농담 하지 마요. 지금 검찰총장 아마 오늘 발표할 수도 있는데요. 늦게라도 100일이 넘었어. 100일이. 이 정부가 윤석열이 취임한 게 100일이잖아요. 예. 그 후에 김호수 등이 물러나고 하면서 검찰총장을 완전히 일부러 공석으로 비워놓고 한동훈이 검찰총장 겸직하듯이 하면서 모든 검찰총장의 대변인, 대검 정보기획관, 대검 모든 부장들 싹 임명해놓고 어디 검찰총장 할 사람 없어요? 했던 그 짓거리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 4명 후보를 한번 볼게요. 이에서 욕 처먹는 거예요. 새로운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익히 알려지다시피 여완섭, 김우곤, 이두봉, 이원석은 이미 언론의 하마평에 돌았던 자들이야. 예. 그러면 이런 자들을 겨우 임명하려고 그 시간 동안 끈 거야. 그럼 두 가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얘들 중에서 대부분 안 한다고 했다. 한동훈한테 질질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안 한다고 했다 또는 얘들을 원래 임명할 거고 분명히 또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4명을 추려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중에 대통령이 낙점을 하는 거죠라고. 예.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이미 정해져 있는데 고생 맞추려고 4명을 딱. 그러면 윤석열과 이전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특수부에서 얘들 같이 뻔뻔하니까. 일했고. 그러니까 한동훈을 법무장관 임명한 거랑 같은 맥락일지 아니면 눈치를 볼지 지지율 때문에 그건 잘 모르는데 프로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프로필일. 이 4명의 프로필. 여완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정치검사죠. 삼성특검에서 파견검사로 수사에 참여했던 바로 그런 검사고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 이런 거였는데 세월호도 했죠. 여완섭은 상당한 기회주의자. 사실은 윤석열 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래 여완섭은 우병우 라인이었다가 신윤석열 라인이 되던 자예요. 여완섭이 수사를 잘한대. 특수부 쪽에서 보면. 그래서 윤석열이 여완섭을 자기 라인 만들고 싶어 했대. 그런 썰이고요. 두 번째 김후곤. 밑에만 좀 보시면 돼요. 윤석열과 그러니까 개고기와 현 장관과 별다른 인연이 없어 비윤 인사로 분류돼. 그럼 이거는 그나마 그냥 김후곤이. 네. 다음에 이두봉이 아시잖아요. 간첩 조작 사건 그 그쵸. 검사인데 두봉.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장 검사였어. 측근이지. 그러다가 나중에 1차장 검사로 또 올라가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완전 최측근. 얘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맞아요. 그 담당 검사야. 네. 이원석이 가장 유력하다는 썰이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다 윤석열 라인이에요. 뭐 2명만 윤석열 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고 신윤석열 라인하고 숨겨진 윤석열 라인 포함하면 다 윤석열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면은 검찰총장 하겠다고 지금 승인을 했겠어요? 저는 아니. 김우곤 같은 경우는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올라간 사람으로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두봉이 일단 총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데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검찰도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자기 말을 잘 듣는 정도가 정말 똥물을 묻히더라도 아니면 오명을 쓰더라도 돌파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두봉의 성향을 보면 간첩 조작 사건 정도를 지휘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오물이 붙더라도 말을 들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원석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원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대검 차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원석을 시키려고 했으면 대검 차장에서 바로 총장으로 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두봉이 좀 더 유력하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두봉을 발령을 내잖아요. 지금 고검장으로 발령을 내면서 검찰총장 중에 고검장급
이원석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청문회 때도 나왔어요. 국회에서 이제 불러다가 이제 한동훈 불러서 막 국회의원들이 물었을 때 당신 위법한 거야. 검찰 인사내면서 왜 검찰총장이 공석인데 인사를 내? 했더니 이 한동훈이가 했던 말이 검찰총장 직무대리랑 상의했는데요. 그게 이원석이에요. 대검 차장검사. 사실 이원석하고 지금 한동훈하고는 서울법대 아니 동기가 아니라 연수원 동기 27기로 똑같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랑 좀 의사소통이 잘 될 것이라고 보여서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원석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그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지휘할 정도 되는 어떤 총대를 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저는 윤석열 쪽에서는 아마 이두봉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변호사님께서 단정하지 마시고요. 틀린 건 아니, 개쪽이거든요. 그런 의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는 정상인이에요. 이게 눈치도 보이고 한동훈도 그따구로 임명했는데 이두봉 임명하면 또 논란이 커지고 지지율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애가 있으면 이두봉 안 시키겠지. 그 정도까지 머리 안 끝나고 그런데 얘들은 그런 그 눈을 그 한동훈 임명할 때 이임 보듯이 전혀 그런 거 의식 안 할 것이다라고 하면 이두봉 임명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누가 그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뜨거운 바지 아니겠습니까? 일명 그 핫바지라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검찰총장이라는 직함만 있지 뭐 지휘를 한다고 해서 그 총장의 말을 들을 검사가 누가 있습니까? 이게 인사발령은 다 끝났고 이 사람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지지율은 20%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거 다 검사들도 다 알고 있는데 누가 그 총장 말을 듣겠냐고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할 그런 성실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요거는 그러면 시청자들이랑 돈 내기 하자. 시청자 중에서 에이 이두봉은 아닐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덕준 변호사 내기를 거세요. 한 사람당 10,000원 빵. 아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감을 못 잡겠어.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정권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기조로 갈 것이다. 예측을 못 하겠어. 때로는 너무 비굴하고 너무 비열하고 때로는 너무 속보이고 여기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분위기는 이원석을 시키려고 한다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차장으로 끌어올려서 그 차장을 갖다 쓰고 좀 멍청한 놈 하나 또 차장 집어넣으면 되니까.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선배들이잖아요. 아니 양심이 있으면 양재택은 한번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재택이 형. 근데 이 사람은 퇴직한 지 오래돼갖고요. 다시 데려올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공석인 지 103일인데 103일 동안 없었으면 앞으로도 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네. 검찰총장이 합리적 있는데 김호수 물러난 지 지금 103일이 된 거거든요. 그 사이 이렇게 임명 안 하고 꺼낸 것들 봤더니 다 똥이야. 아니 좀 신박한 뭔가를 꺼낸 게 아니라 예상됐던 이 사람들을 임명하려고 지금까지 시간 끈 거야?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또 기호 1번 나올까 봐 못 하는 거지. 기호 2번이 아직까지 이 사람 왜 이래? 선거가 얼마 안 남았나요? 아니네. 마찬가지 말이 맞네. 거기다가 등에 칼 꽂고 민주당으로 오면 젖대는 그렇죠. 거죠. 자, 근데 그 검찰총장도 없이 16일 날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요. 국방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쫙 들어갔거든요. 이제 오마이뉴스의 표현에 하면 취임 100일 하루 전 움직인 검찰. 무슨 100일 기념 불꽃놀이 같이 이벤트 해준 거예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밑에 그 뉴스 캡처했는데 눈깔 하나가 밑에 살짝 보이는데 막 눈구멍 찔러버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가서 질문을 받았을 때 서훈하고 박지원 관련해서 고발하는 거 관련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리고 정말로 승인을 받은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한 발 물러서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루 전날 서훈하고 박지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결과물을 놓고 보면 실제로 국정원에서 서훈하고 박지원 고발하기 전에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면 윤석열 얼마나 서포트라이트 받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전날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검찰총장 필요 없다니까. 다들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지. 어제는 이런 거 우리가 맨날 했던 이야기
반복이었어요. 검찰이 들이닥칩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압색을 하는데 명색이 전직 국정원장이잖아요. 들어와갖고 이제 압색한답시고 들어와. 그래갖고 딱 가져가는 게 핸드폰 하나 그리고 다이어리 몇 개. 수첩. 그리고 나머지 박스에다가는 신문지 엄청 집어넣어가지고 몇 개씩 들고 나가는 거야. 뭐 주회나 되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은 국정원이라는 이 서버 다 지금 수사가 된 상태에서 박지원이나 서훈 이런 양반들 그냥 어떤 그 아무것도 나올 리가 없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네. 국정원에서 무슨 내가 서버를 지웠다 같은 그런 의혹이 있다면 국정원 서버를 압색하면 끝나면 되는 건데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랑 엮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청와대 무슨 뭐 수석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연락을 했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직통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되니까 그 작업하려고 이런 건데 눈치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다른 걸 떠나서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보면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막 못한다고 아우성하고 그러는데 반대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윤석열 취임 100일 전에 아주 논란을 만들어 주시네요. 눈치 없는 것들이. 이게 과잉충성인 거지. 달리 표현하면. 나올 리가 없다니까요. 국민들 다수도 여론전에서 이기고 있어. 저거 정치보복이라고.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당했다는 박지원 전 원장 표정이 너무 밝아요. 예의 바르더라 네. 검사들이. 그러니까 그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그 혐의는 국정원 서버 삭제인데 왜 우리 집에 와서 터냐? 털 거면은 국정원 가서 따져야지. 그래서 참 그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나올 혐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 보이더라고요. 압색 기사 한번 날려보고 싶었다고 보고 그리고 이걸 압색하러 들어간 수사관들도 자기들도 알잖아요. 가져갈 거 없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게 몇 개만 가져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을 누가 예의 바르게 해요. 가서 짜장면도 처먹는 놈들이. 더운데 고생했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너무 몰라도 몰라요. 지들처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야. 고발 사주도 하고 조작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인데 나올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나올 게 없을 때 검찰의 스킬이 이번에 얼마나 통할까 모르겠는데 나올 때까지 터는 방식. 탈탈 터는 방식. 그러면 무사할 사람 사실 없겠죠. 어쨌건 여기는 철진한 북풍 그리고 권력 사유화를 검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게 아마 80년대 같은 무서운 사건이고요. 지금 민주시민들이 윤석열보다 수준 높은 이 시대에는 손가락질만 당해요. 미친 새끼라고. 확 눈가를 확. 성렬이 형. 그리고 하나 더. 저번에 한동훈이 등자 이용해가지고 자기 수사 범위를 늘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을 등신이라고 하잖아. 등의 신. 근데 이게 논리 모순인 거야. 뭐냐. 검찰 수사권을 다시 복원을 하면서 경찰국도 신설해요. 이러면 논리 모순이 돼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잘 봐요. 수사권을 대거 검찰로부터 뺏어가지고 경찰한테 줬어. 그 경찰의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경찰국을 만든 거야. 논리상으로는. 네. 근데 그 경찰한테 가야 될 수사권이 검찰로 다시 복원됐어. 그러면 경찰국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좀 한동훈이 머리를 써서 예를 들면 등신이 등 가지고 사실은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복원하거나 늘려놨는데 그 시행령이 다시 무효가 된다거나 그럴 위험성에 대비해서 경찰까지 수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라고 조금 더 한동훈의 악의성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하거나 들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권이라는 강제력이 지금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강제력이 아닌 일반 관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에요.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네. 너 일 많이 하는 거 나 못 보고 있겠다. 내가 더 일을 많이 하겠다고 업무를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검찰은 왜 자기가 그 일을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쓰겠냐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돈의 필터를 맞습니다. 가지고 봐야 돼요. 내가 수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지 돈이 들어오거든. 근데 수사권이 뺏기면 그걸 못 하잖아요. 이게 다른 한쪽으로 보면은 검찰 나가는 애들 저 전관예우랑 관련이 있어요. 요걸 쥐고 있어야 큰 거 한 판씩 해주는 거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그래서 지금 뭐 경찰국도 그럼 그 경찰국은 왜
신설한 상태로 놔두냐. 저는 이렇게 되면 검찰도 갖고 경찰도 가질 수 있는 효과를 준다고 봅니다. 그렇죠. 양손에 떡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날씨 선선해지면은 나갈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예측 못 하겠습니까? 예측하지. 본인의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는데. 날씨 선선해지면 어디로 가시려고요? 7년 저, 후에 저기 주말에 갈 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 돗자리 이런 거 1인용 방석, 촛불 이런 거 다 준비하고 땡 하면 나오셔야 그러니까 된다고. 전관 비리라는 게 그러니까 변호사 전관 그러니까 그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수임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임서를 쓰고 수임료를 받기 시작하면은 내가 세금도 내야 되고 복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임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게 전관 비리이기 때문에 전관 비리라는 게 결국에는 수사할지 말지를 누군가는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사할 대상을 최대한 많이 골라놔야지 내가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은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뭐 정관들이 전화 변론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선임이 안 내고 그냥 전화로 상황이 어떠냐 얘기 듣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할 테니까 신경 써줘.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영역 지키고 돈 그러면 벌고 이제 이런 건데 그 트렁크에 있는 사과 박스가 들어가 있고 이제 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골 때리는 거지. 사실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검찰 장악하고 경찰 장악하면 권력은 유지를 해요. 어느 쪽도 다 윤석열 취하에 있잖아. 이상민, 뭐 좌상민, 뭐 우동훈 뭐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검찰 달래기용이었던 거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 등자를 그 등신이 등자를 붙여가지고 뭐 검찰 수사권을 확대를 했어. 그러면 그 논리였다면 민주당에서는 즉각 경찰국 신설을 취소하라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또 프락치나 집어넣어갖고 검수 원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검수 완박했지만 검찰 수사권이 원래대로 복원된 거잖아요. 뭔가 그 복국 맛집 같은 느낌이네요. 검수원복. 에이, 그런 거고요. 하나 더. 지금 그 경찰국 초대 경찰국장이 김순호라고 역대급 일정. 대학교 다니고 노동운동하던 놈이 멀쩡하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나중에 그 조직이 초토화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자가 사실상 투항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로 끝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하다가 변심한 사람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막 고문하고 막 그러니까 분단 말이야. 네. 조직원이 누구라고. 그 조직원이 누구냐고 부르려고 했던 대표적인 고문 사건이 박종철 열사 사건이에요. 네. 어딨냐고 물어보. 끝까지 대답 안 하다가 결국은 죽은 거잖아요. 김순호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경찰의 특채가 돼.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 아니야, 일단은. 그걸 이제 밀정 논란인데, 논란이라 할 것도 없지. 왜냐하면 김순호는 지금도 경찰 배신하는 거죠.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정권의 앞잡이가 되지 않겠다라고 반대를 해. 근데 거기에 내가 경찰국장 하겠소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밀정이 지신 거예요. 예. 검찰 윤석열에 빌붙어가지고.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그 8.15 행사장에요. 골 때린 사람 하나가 윤석열 옆에 서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핵심은 뭐냐면 독립운동 하다가 변절한 자의 증손녀를 옆에 세웠어요. 윤석열이. 저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이거 사람들이 막 다른 방송에 이 이야기 하길래 내가 엄청 화를 냈었는데 우리 방송은 안 나갔지만 저기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틀린 거거든요. 이게 독립유공자 증손녀 변혜원 씨라고까지는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을 그저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었던 그 무용과 교수라 그 사람하고 이제 등치시킨 건 잘못된 거라고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독립유공자 정선녀 변혜원 씨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주 표피적인 이야기고요. 이 사람의 독립운동한 증조 할아버지가 이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한 사람이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장성순이라고요. 국민회에 가담하여 경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1920년에 12월 달에 일본군에 투하를 해요. 여기 신문에도 나와요. 자세히 보면. 맨 마지막 왼쪽 밑에 귀순증이라고 되어 있죠. 귀순.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오면
뭐 귀순증 준다는 것처럼 독립운동 하다가 일본에 투항한 사람한테 귀순증이라는 걸 줘. 이 사람이 장성순이야. 이 사람이 정선영인 거예요. 여기 저 독립유공자 공훈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람 PD 맨 아래쪽 글자 깨알 같은 데 있잖아요. 이걸 좀 키워줘봐요. 여기에 보면 이 공적인 서류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귀순했다는 게. 그러니까 말이 귀순이지 변절한 거야. 어려운 말로 귀순이라고 쓰여 있는 거지. 저게 이제 당시 일본군 측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귀순했다는 게 신문에도 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신문에 냈던 동아일보 측에서는 그게 비난의 의도든 안 그래도 그 단순 보도의 의미든지 간에 결국에는 일본군에서 홍보를 했다는 뜻인데 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탈출하는 학도병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탈출하는 학도병들이 많다는 게 조선 반도에 계속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도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독립운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선 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국민적 인식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그 반대도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여기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면 1920년 12월 이 팩스도 들렸다고는 하는데 누구누구의 권유로 일본군 제19사단 사령부에 귀순하여 귀순증을 받고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귀순이라는 표현이 말이 돼?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얘는 반역하는 거죠. 반역한 거고 네. 다시 친일한 거잖아요. 무슨 귀순증이야. 근데 그 자가 지금 1991년인가 90년에 이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올린 것 때문에 이번에 정선녀가 8.15 광복절 기념식에 윤석열 옆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자는 변절한 사람이라고. 근데 하필 그 사람을 세우냔 말이야. 김순호나 장성순이나 뭐가 달라?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만 옆으로 모인다 싶기도 하고 그만큼 디테일을 챙기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진짜 문재인 대통령하고 계속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소방대원들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따로 해줄 만큼의 공부가 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거 하나도 이렇게 쉬운 팩트도 못 찾아내서 바로 옆에다가 앉히고 그러니까 이 분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김량영이라는 코바나 컨텐츠 이사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도 이거 팩트 체크를 하실 때 보셔야 될 게 이 사람이 입장을 할 때 그 광복절날 행사에 입장할 때 보면은 명찰을 같이 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저게 공식적으로 그 초청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이게 팩트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같이 엇물리면서 그런 이제 가짜 뉴스가 좀 돌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하고 들어왔지만 독립유공자 후손도 아니었던 거죠. 독립운동자인 건 맞는데 변절했다. 그 희한하잖아 진짜. 하필 그 많은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 변절한 사람의 후손을 자기 옆에 세우는 심리는 뭘까? 아무튼 존나 무능하거나 사악하거나. 에휴. 어쨌건 아니 세상에 경찰국장이라는 거 세우려면요. 김순호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겠어요? 그 자리에 하겠다는 진짜 경찰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 경찰들 중에 후배들의 신망받는 진짜 경찰은 경찰국장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밀정 따위나 했던 자가 경찰국장을 세우고 변절한 정선녀는 광복절 행사에 세우고 아무튼 미친 모질이 전부 하나. 아유, 네, 어쩌면 김순호를 세운 것처럼 알면서도 이 자리에 넣은 것처럼 어쩌면 이 증손녀도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털어주고 이참에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언론도 참 재밌지 않아요? 뭐 광복군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후손을 뭐 무속인 논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저 사람의 조상이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지 팩트 체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 기레기 새끼들아. 그러니까 너는 익명으로 언젠가 니들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프랑스가 했던 거 한다. 아니 익명으로 이야기할 때는 대통령이 진짜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팩트체크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빨아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네. 거죠. 그 후손이라는 사람도 자기 조상이 어떤 그런 사실들을 알았으면 알아서 안 갔으면 더 국정운영에 도움을 줄 텐데 뭐 윤석열의 국정운영에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은 심정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진짜 재밌는 거 마지막 하나.